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AID에 대한 또 보충이죠. 이거 처음부터 말했듯이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진짜 이게 몇 날 며칠을 해야 될지 그래도 계속 해보는 데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중간중간 이런 테슬라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까지 버무려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래도 결론이 잘 안 난 것 같은데 이 채널은 제 개인적 의견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깔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저도 이 채널 처음 디스크립션에 얘기했듯이 정보 전달과 디스커션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얘기는 하겠지만 약간 그래도 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한 줄로 저도 되도록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은 또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거나 축약돼서 또 이 전공자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와전되기도 하니까요. 여튼 어제 또 그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테슬라가 안 산 이유는 그냥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면 왜 구글 X와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이거를 이렇게 팔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구글 X는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주인이 자주 바뀌었는지를 현대까지 해서 주인이 굉장히 자주 바뀌었고 지금과 같은 완벽하게 그런 로봇의 모습은 아니지만 사실 2013년, 14년에도 좀 서툴지만 지금의 그런 엄청난 그 로봇의 모션을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상용화가 안 되고 주인이 계속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테슬라 AID에 대한 또 이야기들은 비디오 모듈입니다. 제가 이런 속도 예측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비디오 모듈의 어떤 정확성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좀 여러 다른 유튜버들이 지적했던 문제들이 현재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자율주행이 안 된다고 해서 비판할 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이 현재 지금 오너들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자, 싱글 프레임에서 지금 비디오 모듈로 계속 예측한 게 어제 속도도 좋다 그랬는데 아마 그래서 내일이나 다룰 거는 시뮬레이션 파트일 것 같긴 한데 오늘 거기까지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 전까지는 계속 단순 제가 어제도 이런 퓨전, 트랜스포머와 퓨전을 통해서 계속 재구성을 해가지고 벡터 스페이스지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벌드 뷰를 정확히 만들려는 그러니까 새로운 3D 스트럭처를 재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전에는 일부 모듈만 아주 간단한 레지넷의 모듈을 이용해서 싱글 프레임으로 계속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이 오렌지 색깔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 실제로 영상으로 보면 발표 자료에서 얘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 쑥 사라졌다 쭉 내려왔다가 그 테슬라 차량의 프리뷰를 보면은 이게 차선을 바꿀 때 큰 대형 트럭이나 이런 게 오면 보였다 확 안 보였다 쑥 갔다가 갑자기 어떤 물체 제 차 위로 갑자기 이미지가 휙 오버랩 됐다 막 요동을 치거든요. 잠깐 실제로 여기서 싱글 프레임에서는 이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좀 제가 캡처를 할 때 약간씩 이렇게 오렌지색이 이렇게 겹쳐서 쭉쭉 내려온 게 있지. 이게 심하면 여기까지 났다 쑥 사라졌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 지금 그린색 좀 파란색 계열의 이거는 비디오 모듈로 예측한 겁니다. 어제 이런 좀 이쁜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이게 지금 트럭이 지나가는데도 트럭이 지나가서 뒷면이 가려지면 그래서 제가 어제 큐도 얘기했던 거죠. 그걸 저장해 놓고 하면 더 이제 부드러워지는데 이 비디오 모듈만으로도 이게 지금 계속 휙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더 정확히 그런 없어지는 거나 그런 것들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뒤에는 이렇게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엄청난 프로세스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그런 요동치는 테슬라 FSD 베타가 아니더라도 오토파일럿이든 이제 프리뷰 기능을 켜게 되시면 그 주변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 그것들이 막 요동을 칩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이런 비디오 모듈로 오게 되면은 이제 싹 사라진다. 이제 훨씬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파편화된 거였지만
이렇게 쭉 연결된 라인처럼 좀 괜찮은 볼드뷰를 구현함으로써 더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결국 안정적이라는 그건데 뒤에는 여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이분들이 C맵 같은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도로 라인을 다 이제 라벨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라벨링을 어떻게 하냐면 이미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 오늘 아마 못 다루겠지만 이미 이 여러 영상 클립들을 돌아다니는 차들로부터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다각도로 이걸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지만 차량들이 거길 여러 번 지나갈 거 아닙니까? 한 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다른 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병합해가지고 퓨전 시키는 거죠. 트랜스포머 때도 제가 퓨전을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를 퓨전된 도로 얼라인들을 다시 리컨스트럭션해서, 그러니까 다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다시 재단을 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로, 처음에 얘기했던 새로 그린다라는 표현이 이거보다 더 좋은 비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좋은 비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비판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얼라인을 해서 완전히 새로 그립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이 도로 라벨링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면 사실상 이런 벌드뷰를 그리면서 이것도 이제 본 서버에 아마 다 저장이 되겠죠? 이러면은 사실상 HTMap과 다른 게 뭐가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론상은요. 그러니까 정보는 정확하다는 거죠.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이게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또 온라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중첩해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몇 번을 아마 정확할 때까지 계속 하겠는데, 그게 정확이라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여튼 이렇게 2중, 3중, 4중 뭐 엄청나게 배리어를 쳐놨다라는 거죠. 검증을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한 라벨링을 위해서. 대단한 회사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도로나 지금 상황들을 다 라벨링, 태깅하고 있다. 그리고 재구성하고 있어서 차량들이 사실 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부드럽게 돌아다니지 않을까. 지금 프리뷰나 이런 것들은 당장 이런 비디오 모듈을 업데이트해서 프리뷰를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당장 오너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굳이, 그러니까 이건 어떤 비전도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이었기 때문에 현재 오너들이 받을 혜택들 당장에 조만간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얻은 정보를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이건 RNN을 통한 스페이셜 피처를 구현하는, 정말 벌드뷰, 이게 핵심인데 비디오 모듈의 요겁니다. RNN. 이게 중요한데, 한 줄 더 떠서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서도 이걸 다 검증을 하거든요. 안에서 이걸 계속 돌리는 건데, 이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참 대단한데, 그러니까 모빌아이랑 여기서도 조금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차가 이게 거의 외길이죠. 그러니까 한 차 정도밖에 다닐 수밖에 없는 길인데, 이미 첫 번째 차가 이거 지금 회색이지만 이미 와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게 운전자가 있죠. 여기 지나오려고 보는데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지금 딱 들어오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차 또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시나리오를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랜을 다 조인틀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어서 다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중 맞는 상황과 확률적으로 이걸 조합을 해서 이걸 실제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게, 딱 보면 이 앞차도 있고 뒤차도 있으니까 low probability. 그래서 이런 차들, 요 앞에 서 있는 차들과 뒤에 오는 차들이 지금 방향 틀었죠. 그래서 low probability, high probability를 결정을 합니다. 얘가 돌아서 올까 말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미 플랜들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주차할 때도, 그러니까 제가 브리플리 살짝만 언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현 상황에 대입을 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모빌아이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간을 봅니다. 이게 쓱 하면서 계속 들어갔다 말았다, 조금씩 들어갔다 말았다 하면서 계속 상황 파악을 싱글 즉각 하면서 차가 덜컹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훨씬 더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이거를 딜리버리 하는 모듈을 구현한 거죠. 그러니까 한 수 여기서도 이 부분 장면에서는 한 수 더 앞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상용화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겠죠. 이런 시나리오가
얼마나 우리한테 잘 맞아 들어갈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나름대로 계속 이걸 계산하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도로 상황에서 플랜을 갖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게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계획 없이 상황에 맞닥뜨려서 맞는 것보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그 다음 수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플랜을 짜기 시작했다라는 게, 참 이거 어떻게 자율주행을 해가려고 하는지 드디어, 제가 옛날에 좀 가이드를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막연히 그냥 딥러닝 돌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굉장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가이드라인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런 게 실패하더라도 그럼 다음 플랜 때 이걸 보정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했지 그냥 막연히 딥러닝 돌리면 난 될 거야,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노는 수준에 왔다라는 거죠. 근데 상용화 될진 모르지만 그 어떤 회사보다도 앞서 있는 건 다시 한번 자명한 사실이다. 이걸 보면서 참 놀랐고, 이런 다시 한번 그 도로에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야 진짜 라이다나 HD맵은 좀 큰일 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 소식들로는 또 컴퓨테이션 파워로 얘기할 수 있는데 per second per constant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요 달러당, 저 constant 달러당 도대체 칼큘레이션은 얼마나 하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IBM 이런 컴퓨터라든지, 그리고 이때가 이제 아마 인텔의 시대였는데, 이게 인텔의 시대를 지금 여기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확대하면은 이게 더 정확하겠네요. 네, 보면은 끝에 테슬라 FSD와 테슬라 도조가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인텔의 시대에다가 여기 엔비디아 잠깐 나왔다가 이제 테슬라가 어떤 컴퓨테이션 파워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재미난 그래프를 하나 나와서, 야, 이건 반도체 회사니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테슬라 또 소식으로는 이제 인산철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야 이거 루머인지 진짜 되면은 이것도 파괴력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미국 공장에서도 스탠다드 레인지는 LFP를 탑재해서 곧 나올 거라는, 올 10월부터 테슬라의 수익성은 더 좋아지겠네요. 4680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이제 2170으로 가는데, 밑에 스탠다드 레인지는 LFP가 미국에도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전역으로 이제 좀 주행거리가 짧은 거는 LFP가 대체하게 될 텐데, 좀 더 미리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뭐 시간 문제겠죠. 이거는 지금 뭐 미국도 들어온다라는 루머가 퍼진 마당에 유럽에 안 들어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 세계에서 스탠다드 레인지는 중국에 LFP가 그런 탑재가 되지 않은, 뭐 미국 공장에서도 LFP를 생산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인산철이 한 축으로 완전히 테슬라한테 자리 잡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좀 논란의 책이죠. 좀 틀린 면도 있고 그냥 소설이라 뭐 전혀 맞는 거 없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좀 재미났던 게 나오는데요. 기사에서도 좀 나왔는데, 이게 왜 가져왔냐면 제가 LG 얘기가 나와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2004년, 2005년에 애플이 랩탑에 이게 불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버히팅이나 이제 배터리는 늘 그 불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그 랩탑에 15만 개의 랩탑을 리콜을 합니다. 그리고 LG화학이 만들었었답니다. 그래서 LG가 이걸 차나 이런 실리콘밸리 스타트니까 테슬라죠. 전기차에 그때 당시, 이거 굉장히 오래전이니까요. 이거를 배터리를 공급할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LG가 이걸 거절했다. 처음에 테슬라랑 계약을 할 만한 그런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국 업체가 초장부터,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아닌 테슬라를 잡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루머를 아마 옛날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LG가 좀 거절한 게, 이런 배터리 리콜에 대해서 그냥 리걸 디파트먼트, 뭐 법에 관련된 그런 디파트먼트가 계속 이제 LG한테 청구를 할 거라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한 차당 배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때 당시 기술로는 여기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뭐 한 150대 한 대? 뭐 이 정도의 확률로 불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지금도 현대랑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나면은 서로 그 돈을 부담해야 된다라든지 리콜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좀 물러섰다라는 비슷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요것도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이거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책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하필 거기에 한국 업체가 나와서 제가 또 얘기를 가져왔고, 예, 마지막으로는 뭐 여기 미국 얘기는 일 수도 있는데 요즘 아프간이 좀 시끌시끌하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 보면은 아무도 여기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고 얘네들은 델타 베리언을 알아? 라고 막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데, 좀 여기 걱정인 게, 물론 뉴욕주가 미국의 모든 주들 중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최상위 클래스인 건 맞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주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좀 요즘은 저도 델타 베리언 때문에 좀 걱정돼서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을까, 좀 주의를 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가보면 여기도 뭐 아프간이나 뭐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그래서 걱정이 된다. 전혀 마스크를 잘 너무 안 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언급을 해서 여기 소식도 좀 마지막으로 전달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